네, 벌써 시간이 새벽 1시가 됐네요. 오늘 제가 참 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그렇게 얘기들 좀 많이 듣게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주제는 간단하게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졸리실 것 같아, 이제. 자, 다음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네 번째 주제는요. 핵개발 운운하다가 윤석열 국제 왕따 되다. K방산 윤석열이 망친다. 자, 이 내용을 좀 바꿔볼까요? 이게 제목을 좀 바꿔볼까요? K 자, 요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K2 전차가 노르웨이 수출을 하려다가 그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원래는 노르웨이의 그 K2 전차가 그 수출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었어요. 기정사실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사실 노르웨이가 왜 K2 전차, 한국 전차를 왜 한국산 탱크를 왜 사가겠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하나 보고 사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지금 접경이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전차가 지금 만만한 게 없어요. 그나마 있는 전차한테 누굴 줬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다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새 전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차를 사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될 수 있는 대로 싼 것을, 그런데 품질은 괜찮은 것을 사야 돼. 근데 싸고 품질 좋은 전차 없어. 유일한 선택지가 사실은 한국의 K2 전차였던 거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니 영국의 챌린저 전차니 이런 것들하고 성능은 엇비슷하고 심지어 미국의 에이브럼스 M1 전차하고도 성능이 전혀 뒤처지지 않는데 특히 추운 혹한지에서 상당히 제 기능을 발휘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추운 곳은 엄청 춥고 더운 곳은 엄청 덥고 대구 같이 이렇게 데프리카가 있는 반면에 거의 사실 인제 양구만 가도요 겨울이 엄청 추워요. 영하 30도 떨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그 정도로 추운 곳이 되다 보니까 이 하나의 국토에서 이렇게 다양한 날씨가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에도 잘 견뎌야 되고 겨울에도 잘 견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추운 나라잖아요. 그 추운 데서 잘 견딜 수 있는 게 K2 전차죠. M1 전차가 사실 추운 데서 잘 작동을 안 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싸고 품질 괜찮으니까 한국산 전차를 사려고 했었어요. 한국산 전차 K2 전차는 8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레오파드 전차나 M1 전차 같은 경우는 얼마? 200억. 그건 3배 가까이 차이 나죠. 그런데 노르웨이가 우리 걸 안 사겠어? 당연히 우리 거 사지. 그랬는데 갑자기 노르웨이가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한국산 전차를 거의 살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그래서 레오파드 전차 54대, 54대를 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독일 전차, 레오파드 전차를 사기로 해버립니다. 바꿨대. 노르웨이.
한국 전차를 살라 그랬는데 갑자기 입장 바꿔가지고 독일 거 사기로 했대? 이러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닥쳤던 개가 됐죠. 거의 다 됐었는데 아슬아슬 정말 아깝게 놓쳐버렸죠.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됐지? 뭐 여러 나라에서 거의 뭐 입증이 됐지만 K2 전차가 뭐 미국 전차나 독일 전차랑 비교해서 성능이 처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한 부분도 많다는 거 입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싸. 근데 왜 안 샀을까? 왜 노르웨이는 안 샀을까? 작년까지 살라 했는데. 이유가 뭘까? 자, 경쟁력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K2 전차가 경쟁력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특히 윤석열이가 핵 개발 어쩌고 하고 난 이후부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더 이상 한국하고 방산 협력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안 나타나. 폴란드는 이미 우리나라는 계약을 다 해버렸고 그다음에 사기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지만 폴란드도요. 원래는 1차분, 2차분 해가지고 더 많이 살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2차분 구매를 다 취소하고 그걸 다 미국 걸로 사요. 그래서 K2 전차만 사서 뭐 한 400대, 500대 정도로 이렇게 풀 세트를 갖출 예정이었는데 200대만 사고 나머지 200대는 미국 M1 전차를 사기로 해버렸어요. 왜? 같은 이유죠. 노르웨이랑 같은 이유예요. 갑자기 핵 개발 운운하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노르웨이도 그렇고요. 폴란드도 그렇고요. 다 나토 국가죠. 나토 국가 입장에서는 핵 개발하겠다고 설치는 나라, 그 나라 무기를 사줄 수가 없어.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상당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K2 전차는요. 가격이 싸요. 거의 비슷한 성능, 그리고 일부 부분적으로는 훨씬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은 3분의 1.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노르웨이 같이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제대로 기동을 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혹한지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잘 갖춰놔야 돼요. 근데 혹한지 성능을 K2 전차 너무나 잘 갖추고 있거든. 우리나라가 얘기했잖아요. 추운 데 많다고. 그 추운 데서 잘 돌아가게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노르웨이에 가서도 잘 돌아가는 거지. 솔직히 노르웨이가요. 추운 날씨가 쭉 이어져서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 추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하 10도 정도가 쭉 이어질 따름이지 우리나라처럼 기분 나쁘면 영하 20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근데 강원도 산간 같은 경우에 영하 20도 막 떨어지잖아. 이렇게 서울이 영하 15도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영하 15도, 영하 20도를 견딜 수 있으면은 노르웨이 가서 얼마든지 작동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런데 M1 전차 같은 경우는요, 더운 데서는 뭐 그런 데로 잘 돌아가나 봐.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잘 가나 봐. 근데 어디서는 잘 안 된다? 추운 데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M1 전차의 제일 큰 단점이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K2 전차보다 비싸. 그러니까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뭘 사겠어? 폴란드 입장에서는 뭘 사겠어? 폴란드도 꽤 춥거든요. 당연히 K2를 사는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이번 올해 들어와가지고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왜? 작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살려고 했다가 올해부터는 야 윤석열은 때는 내가 못 사겠다 이거지. 자, 사실 그런 조짐은 일찌감치 있었어요. 나토 정상회담 때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세요. 눈을 감고 있어요. 이런 사진은 쓰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런 사진을 공식적으로 배포를 했어. 왜 그랬을까? 간단하죠. 왕따의 이거 전형적인 왕따 증상이잖아. 실수인 척 가장 민망한 사진 쓰는 거. 왕따잖아 이게. 달리 왕따인가? 이러니까 왕따지. 근데 이런 왕따 분위기가 핵 개발하겠다고
떠버리고 난 다음에 더 심해졌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 작년에 윤석열이 나토에 가가지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몇 달이나 됐다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지가 핵 개발하겠다고 설쳤으니 국제사회에서 얘를 뭘로 보겠어?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쟤는 그때그때 달라요야? 말이 저렇게 휙휙 바뀌냐? 대통령의 말이. 대통령이 입이 저렇게 가벼워서 쓰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왕따 되고 당연히 핵 개발하겠다는 한국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 나라 무기를 사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요,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노벨상의 나라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의 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언론 자유 지수 세계 1위인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집권당이 노동당이고 열린여당에 녹색당이 있어요. 노동당과 녹색당이 집권하는 나라에서 툭 하면은 핵 얘기를 하고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런 윤석열하고 거래하고 싶겠어요? 거래하기 싫지. 응? 이 새끼 바이든 이 새끼 그렇게 헛소리를 해놓고서는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우기면서 오히려 언론사를 탄압하는 그런 인간하고 거래하고 싶겠어요? 니 같으면 거래하고 싶겠어? 니가 노르웨이 대통령이면은 노르웨이 총리면은 하고 싶겠어? 나도 하기 싫겠어요. 특히 노르웨이는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고 나치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소련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우라든지 전체주의에 대단히 민감해요. 싫어해. 그런데 우리의 윤석열 경우는 뭐야? 대표적인 극우의 전체주의 아닙니까? 어지간히 좋아하겠다. 그런 노르웨이가 우리나라로부터 사겠어? 안 사지. 그리고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뭐 하는 사람이다? 예, 나토 사무총장은요, 전직 노르웨이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직 노르웨이 총리가 핵 개발을 하는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라고 하겠어? 근데 이 나토 사무총장의 입장은 사실은 유럽의 입장일 수도 있죠. 핵 개발하겠다는 한국? 그렇다면 그 나라의 무기는 살 수가 없죠. 아니, 어느 나라든 간에 핵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됩니다. 왜? 핵 개발을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설치는 그 순간에 그 나라는 사실 그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요. 무역이 중단됩니다. 근데 무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구입하는 것보다 유지 보수가 더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무기 제조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수리를 위한 여러 가지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핵 개발하겠다고 설치는 바람에 무기 공급국, 제조국에서 거래가 중단이 돼 버렸다. 그러면 무기 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많은 무기, 자기가 그렇게 떼돈 그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사들인 무기가 전부 다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혹시라도 핵 개발을 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부터 무기를 살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핵 개발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핵 개발하는 한국하고는 우리 거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핵개발 리스크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자, 이 핵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 F-14 전투기입니다. 이 F-14 전투기거든요. 이 F-14는 미 해군 전투기인데 이란에서 수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이 F-14, 이란에 판 F-14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썩어야 했습니다. 결국에 미국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F-14 전투기를 통째로 퇴역시켜버려요.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전투기였고 개량을 하면은 훨씬 더 나은 성능을 할 수 있는 전투기였는데 이 이란에 수출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조기에 사실 그 F-14 전투기가 그 없어졌죠. 그리고 F-18이 거기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이 무기 수출하고 수입, 무기 수출입은요, 상대 국가가 상당히 신뢰가 쌓여 있는 국가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 수출국 혹은 무기 수입국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 변동 가능성이 좀 적은 나라랑 주로 거래를 하려고 그래. 무기의 경우는. 왜냐하면 판매한 무기가 곧바로 나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자칫했다가는 내가 그 나라의 무기를 팔았다 혹은 내가 그 나라의 무기를 샀다라는 점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난을 사게 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독재 정권이 있다. 독재 정권이 파는 무기를 내가 사들였어. 그럼 뭐가 된다? 국제적으로 나는 비난에 연루된 거야. 왜 그 독재 정권을 지원하느냐? 독재 정권이 니한테 무기 팔아서 번 돈으로 그 나라 국민을 탄압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욕먹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독재 국가, 핵을 개발하는 국가, 그 다음에 정치적 변동 가능성이 큰 국가, 이런 나라하고는 무기 거래 자체를 안 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게 나한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 부메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 나라에 무기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어. 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후세인이 미국산 무기를 되게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미국 이라크에 미국산 무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걸프전 할 때 미국이 얼마나 유럽 국가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야, 미국 우리 유럽에서 이라크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때는 왜 내 말 안 듣고 이제 와가지고 이 난리를 쳐. 니들이 그때 이라크한테 무기 안 팔았으면 우리 이렇게 생고생 안 하잖아. 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기 거래는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나라에만이 가능한 겁니다. 판매한 무기가 나한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샀던 팔았던 그 이유 때문에, 무기 거래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욕을 먹질 말아야 돼. 근데 핵 개발을 하겠다? 독재 정권이다? 그런 나라하고 무기 거래를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즉 K2 전차를 우리가 노르웨이에 팔지 못한 이유는 뭐? 윤석열 때문이다. 걔만 아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팔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응? 여러분 같으면 사고 싶겠어요? 우리나라 다른 어느 나라에 윤석열 같은 놈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그럼 그 나라 무기 사고 싶겠어요? 우리도 사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가 사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윤석열 때문에 유럽에서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여전히 최고의 민주국가였다. 아직까지도 전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일본과 달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민주국가다
라는 인정을 받았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후에 갑자기 평가가 바뀌어서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나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요? 근데 그 나라의 무기를 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법학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을 벗어난 대통령제는 모두 독재화됐다. 맞아요. 미국 이외의 다른 대통령제 국가는 독재 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유럽을 벗어난 내각제가 멀쩡하게 망가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가 또 마찬가지야. 어쨌거나 유럽과 미국을 벗어나면 그 정치 제도가 상당히 왜곡될 뿐만 아니라 독재가 아니면은 끊임없는 혼란, 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그중 하나가 뭐냐, 헌법재판소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 제도는요, 이게 유럽의 독특한 제도인데 유럽을 벗어난 헌법재판소 제도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근데 성공한 사례가 나왔죠. 그게 뭐? 한국의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유럽을 벗어난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안착한 나라,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그 모델로 삼아서 몽골이라든지 이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이렇게 막 도입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요, 전 세계 이 헌법재판소 연합기구인 베니스 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 베니스 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회원국으로 그 가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베니스 위원회는요, 유럽 밖의 나라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받아들였잖아. 그 정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서 높게 평가를 받는 나라였어요. 근데 윤석열이 다 망가뜨려놨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 무기를 여러분들 같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언론들이 비판을 안 해. 이것도 언론들이 비판을 안 한다. 야, 이런 짓을 하는데 언론이 비판을 안 하네? 라는 얘기 제가 참 5년 만에 하는데요. 박근혜 때 그랬거든요. 박근혜 수첩 공주니 유체이탈 화법이니 그런 얘기 나와도요, 언론에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 정윤회 문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언론들이 다 뭐라 그랬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사기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몰아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정윤회 문건 사건 사실이었잖아. 예. 근데 정윤회 문건은 거짓말이라고 검찰이 그렇게 밝혔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 쓴 게 언론이었어요.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은 마치 사기극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해. 그 당시 피해자가 조응천하고 박관천 경정 이 두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내놓은 사기꾼이 됐잖아. 근데 몇 년 만에 그 사람들 다 명예 회복했죠. 자,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딱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윤회 문건을 거짓말이라고 몰아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런 나라의 무기를 여러분이라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자, 장용진 TV, 벌써 1시 반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요, 내일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소정님, 웬즈데이님, 테디 12남매맘님 모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